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행복한 추석, 즐거운 명절에 지금 이 무서운 조정이 반갑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영상 초반부에 과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슈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보고 이번 조정장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 내용을 정단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올려드린 영상 중 이번 주와 같은 조정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핵심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10%에서 30% 정도의 비중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10%에서 30% 비중의 현금이 상승장에서 노는 게 너무 아쉬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이 현금 비중이 내 장기 투자를 원활하게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내 10년 장기 투자를 실제로 가능케 하는 치트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영상을 듣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조정장이 현금이 없으신 분들과 멘탈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텐데요. 웅덩이 매매법의 핵심은 수익률을 조금은 낮출 수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10년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웅덩이 매매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고 우상향 종목들 중에는 거치식 몰빵 투자가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왜 우리는 슈퍼 개미를 찾기가 힘들까요?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정장 때 공포심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설레임을 느끼는 마음을 갖기 위해 웅덩이 매매법을 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요. 만약 자신이 난 기계적인 투자가 가능하기에 거치식 몰빵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장기 투자에 실패하게 되고 다시 다른 투자법을 찾고 계시다면 그때 다시 제 영상을 보러 오셔도 됩니다. 그때 이미 저희는 더 큰 수익을 누리고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 FOMC 회의 후 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낙관론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고 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테이퍼링은 올해 초부터 몇 번의 큰 조정을 가지고 올 정도로 큰 이슈였습니다. 나스닥이 121선 부근까지 가면서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까지 갔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전 이미 테이퍼링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반영되었는데 그럼 왜 떨어지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현재 FOMC 회의 때까지는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줄어들면서 관망세가 커졌고 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차익 실현으로 인한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2014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때 나스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우리는 이 화면을 보고 QLD와 SSO 그리고 UPRO의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먼저 2013년 6월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시사했습니다. 나스닥은 5% 정도의 큰 조정을 받았고요. 이 조정의 영향으로 9월 테이퍼링 선언을 일시적으로 처리했었는데요. 테이퍼링을 처리하면서 시장은 떡상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우리가 맞이하는 테이퍼링에서는 선언했다가 철회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14년 1월 테이퍼링 공식 선언 후 테이퍼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나스닥은 약 3% 정도 하락을 했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는데 이때 변동성의 이유는 유럽의 대선이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기간 조정이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퍼링 시작 후에도 결국엔 꾸역꾸역 우상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2014년 10월 양적 완화가 공식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 2015년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결정되었고 이때 시장은 10% 이상의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를 토대로 살펴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요. 바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정장은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을 주는
동아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S&P 500의 월별 수익률을 나타냈는데요. 3월, 8월, 그리고 9월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9월은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정장을 너무 두려워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미국 내 일자리는 넘쳐나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고용시장 환경이고, 이번 8월 고용지표는 쇼크였지만 기업들의 채용 혜택이 많아 고용 회복은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월가 투자자들의 약 68% 정도는 연말까지 약간의 증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이 걱정하는 또 하나의 이슈, 바로 경제 둔화 우려입니다. 월가에서는 경제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성장 지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영향으로 큰 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까지 S&P 500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7,70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건 테이퍼링 시기 발표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리고 저 역시 이번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를 하고 테이퍼링 시작 시기는 올 연말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요 연준 인사들의 최근 발언을 살펴보면 매파 성향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중도 성향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경제 회복이 지속된다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경제 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입장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파 성향의 로버트 카플란 댈런스 연은 총재는 강하게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것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야 한다 라고 말했죠. 우리는 과연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 발표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체크해야 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표 후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미 선반영되어서 악재 해소로 증시는 상승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만 선반영이 되어 조금 더 하락을 보여줄 것인가 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웅덩이 매매법 2차, 3차, 4차 각각의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원칙대로 분할 매수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는 차트는 나스닥 200 레버리지 QLD의 월봉 차트입니다. 언제나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없듯이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과거에서 웅덩이가 파이는 것은 항상 매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웅덩이가 파일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웅덩이 매매법을 매뉴얼화하였고 현재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웅덩이 매매법이 더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웅덩이 매매법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있기에 저 역시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조정장 때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함께 조정장 때 두려워하면서도 설레어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투자 정보들을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